우리 국방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포방부입니다. 그만큼 포병부대의 진심이라는 뜻일 텐데 먼저 우리 군의 대표 화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미군으로 공유받았던 거는 그 M101 105mm 견인 곡사포가 있고요. 155mm 견인 곡사포는 M114가 있었습니다. M110이라고 해서 8인치 자주포가 있었었고요. 1980년까지는 사실은 우리 기술로 만든 그 포가 없었었고 최초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이렇게 개발 들어갔던 게 KH-178이라는 105mm 신형 견인 곡사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KH-179가 그 155mm 신형 그 견인 곡사포를 했는데 그 왜 이름이 178이냐 179냐면 그 당시에 78년도에 우리 기술로 시작한 화포다라는 의미에서 KH-178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KH-179라는 건 79년에 시작을 했는데 105mm와 155mm를 연달아서 이렇게 된 거는 처음에는 저희가 기술이 없으니까 작은 105mm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79년이 됐을 때 세계적인 추세가 포가 105mm에서 155mm 간다라는 정체를 읽은 거예요. 바로 1년 뒤에 179, 155mm를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년에 들어서면은 미국에서 미군들이 사용하는 M109A2라는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를 기술 도입 면허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0년부터는 K55 자주포란 이름으로 자주포의 시대가 열리고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K9 자주포를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자주포를 국내 기술로 순수 개발해서 전력화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에서 공유해줬던 모든 화포를 국내 기술로 다 대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990년대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K9도 이 구경이 155mm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거의 155mm가 우리나라에 좀 많은 것 같은데 105mm는 요즘은 좀 안 쓰나요? 아무래도 한 번을 쏴도 멀리 쏘고 한 번을 쏴도 이렇게 위력이 큰 탄을 쓰다 보니까 105mm보다는 155mm를 더 선호하게 되고 서방 표준 나토 연방 국가들이 전부 다 155mm를 사용하게 거의 됩니다. 서방 표준화로 요즘 왔군요. 네. 지금 미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 중장비가 없는 보병여단은 아직도 105mm 쓰고 있고 또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어떤 신속대응군은 아직 105mm 쓰고 있고요. 헬리콥터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실어가지고 바로 그렇죠.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의외로 105mm 포들이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중요성이 높진 않아도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5mm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혼자서도 그 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크고 무거운 이제 그 곡사포를 운영하기보다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혼자서 105mm 쏘실 수 있나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실장님은 이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의 주포 개발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셨을까요? K9 자주포를 199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내 기술로 과연 40km의 사거리를 낼 수 있는 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고요. 9년간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40km 사거리를 도달할 수 있는 자주포 무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뒤에 2000년부터 그 K2 전차를 개발이 들어갔었는데 자주포를 개발하고 난 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통해서 K2 전차포를 개발할 때는 처음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주포는 이제 곡사의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 강선포였고 전차는 활강형의 직사포였습니다. 근데 활강포와 강선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설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직사를 하게 되면 곡사포에서 요구하지 않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높은 어떤 정밀도와 명중률을 요구하고 그 굉장히 까다로운 내고합성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이제 특수 공정도 개발하고 거기에 성능 맞춘 구조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근 10년간의 개발을 통해서 K2 전차포도 개발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이제 강선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배우기로 그 007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007 저기 이렇게 막 007 이렇게 오는 장면 나오고 그 막 총 쏠 것처럼 하다가 피 내려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자세히 보시면 그게 이제 총구를 나타낸 건데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게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육군훈련소나 예비군훈련소에 가면 절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이제 전 강선이라고 들었고 그거를 그렇게 파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총알이 돌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총알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날아가서 잘 맞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다 강선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활강포도 활강포 하니까 무슨 뭐 스키 활강하는 것처럼 대포알이 날아가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신데 이게 강선이 없다는 뜻이죠. 평안하게 뚫려 있다는 뜻인데 활강포를 이제 와서 다시 옛날 대포처럼 굳이 강선 없는 포는 또 왜 만드는 것이며 왜 그게 자주포하고 전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전차하고 자주포가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곡사포 같은 경우는 활강으로 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곡사포라는 건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네, 곡선으로 날아가는데 예, 그 비행 안정성을 위해서 그 탄에다가 회전 그 특성을 주어서 이제 뭐 자기의 탄도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전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활강포와 강선포가 두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주로 강선포를 선호하는 것은 이제 영국 쪽이었고요. 그 활강 쪽을 선호하는 건 독일 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강포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사격 통제 장치가 발달하면서 그 활강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 비행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 측풍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데 그 부분을 사격 통제 장치가 다 보정을 해서 쏘다 보니까 그 오조준을 해서도 명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러면 전차포에는 막 바람 감지하는 장치는 다 달려 있나요? 네, 측풍 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다 보정해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 전차포에서 활강포가 강선보다 유리한 건 강선을 통해서 발생하는 마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탄이 나가기 때문에 탄이 좀 더 빨리 강한 위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그 적 전차를 타격해야 되는 그 직사포에서는 좀 더 그 빠른 속도를 가진 활강포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차포는 목표 자체가 일단 생각하는 게 적 전차를 잡는 거를 일단 목표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 쓰고 있던 K1 전차 같은 경우는 105mm 강선포였고요. K1A1이나 K2 전차는 120mm 활강포로 바뀌면서 갔는데 그 105mm는 영국계 계통의 그 전차 그 포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독일하고 미국 쪽이 120mm 활강으로 가면서 저희도 그쪽으로 대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실 활강포를 처음 만든 게 소련이에요. 1960년대 초반, 50년대 말. 그게 왜 그랬냐면은 관통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포탄을 개량해야 되는데 제일 관통력이 높은 게 결국은 길고 가느다란 화살 모양의 탄이 제일 관통력이 높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나치게 지름에 비해서 긴 탄은 강선에서 회전을 주고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똑바로 날아가다 이게 돌기 시작하면은 이게 휘청휘청하기 시작하면 엄청 틀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처럼 약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강선을 없애자. 그래서 활강포가 T-62 전차에 처음 나왔고요. 소련 같은 경우 이제 T-62, 그다음에 T-64, T-72 줄줄이 다 활강포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점점 개량을 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서방 국가들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활강포로 가자. 그래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강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독일이 그 라인메탈에서 120mm 활강포를 70년대 실용화를 시켰고 미국도 거기에 편승을 했는데 딱 한 나라 영국만 그래도 우린 강선포가 좋아. 120mm 강선포를 그러니까 고집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80년대 넘어가고 90년대가 되면은 영국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나토 국가들이 활강포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뭐 아시다시피 K1은 80년대에 개발된 거에 105mm 강선포를 썼지만 이제 K2부터는 이제 활강포를 쓰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강선포의 디자인이 K9에도 적용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K9 같은 경우는 155mm에 48조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이라 하는 거는 그 뒤에서 봤을 때 그 강선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우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48조라고 하는 거는 강선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걸 영어로 이제 랜드 앤 그루브라고 하는데 탄이 닿는 부위를 랜드, 그다음에 그 탄이 닿지 않는 부위를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댄스 영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랜드 그루브가 한 상이 48개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실제 탄에 회전력을 주게 되고 탄은 뒤쪽에서 나오는 이제 추진가스의 압력을 받아서 그 랜드 부위에 마찰을 돌면서 나가게 되는데 강선에 따른 이제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그 탄이 정상적으로는 자기의 자세를 바꾸면서 탄도를 정상적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리면은 자세를 안 바꾸고 떨어지게 되고요. 또 회전력이 너무 작으면 날아가다가 원래까지 가는 거리를 못 가고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투수가 약간 변화하고 던지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특이하군요.